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과 산업이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이슈와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아무래도 이란과 미국의 군사 충돌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군사 충돌 가능성이 고조가 되게 되면 당연히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차손을 입지 않기 위해서 자금이 유동자산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양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좀 해줬는데요. 자, 그래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길게 장기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5G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전기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지금 실적을 잘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 증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약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또 우리가 또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급락까지 갈 확률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편차가 생길 수는 있겠죠. 특히나 중동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번 이슈로 인해서 상반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렇게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란과의 이런 충돌로 인해서. 그래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원유를 사용하는 또는 기름을 사용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주라든지 또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중에도 해운 산업이죠. 실제 배를 만드는 회사는 뭐 유가와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그런데 해운 쪽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해운도 마찬가지인 게 전체에서 사용이 되는 경비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이 바로 이 원유입니다. 즉 기름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오늘 항공주도 상당히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늘은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석유화학 산업들이 좀 급증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한국석유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흥구석유도 오늘 29.93%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료 도매업을 하고 있는 중앙에너비스도 16%대 급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원과 그리고 SK가스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석유화학 대표적인 기업이죠. S오일과 GS는 오히려 약보합권에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중동과의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 유가가 움직이겠죠. 유가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석유화학 회사들은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일단은 기존에 보통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원유를 수입하거나 휘발유, 석유 등유를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미리미리 재고를 쌓아놓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비축해놨던 재고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거기다가 특히나 정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즉 유가가 올라가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실 텐데 오히려 원가보다 판매가를 더 올리면서 마진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뭐 2009년, 10년, 11이었나요? 예전에 차화정이라고 해서 정유, 화학, 자동차가 한창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유가와 우리나라의 대형 석유화학 기업들이 동일한 주가 추이를 보였었죠. 즉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 현상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유가와 100% 유사하게 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지금 GS 같은 경우는 뭐 GS 칼텍스가 회사 전체적인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유회사로 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GS 리테일도 갖고 있고요.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반면에 SOL 같은 경우는 정유 쪽에 더 가깝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L과 GS를 비교해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SOL의 과거 재무제표를 보면 자, 작년 2분기 때
적자를 기록했었어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그렇다면 같은 정유업종인 GS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GS는 오히려 흑자였습니다. 물론 1분기 대비해서는 줄었죠. 왜? 이때 당시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재고 가치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정제 마진도 떨어지면서 사실 뭐 레버리지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은 주는 건 동일했지만 일단 GS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과 같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는 뭐 정유 회사들도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사실 평소에는 잘 오르지 않는 종목들이죠.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던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내일장 단기적으로는 이란과 미국의 이런 트러블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쪽은 열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금방 또 상승폭을 반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어느 정도 상승 쪽을 좀 열어놓으시되 손절가는 지금 기준에서 5% 내에서 자르시는 쪽으로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내일 시초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물론 한국석유 보실게요.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문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충분히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이거를 연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개인 수급이 끌어올렸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에도 충분히 차익 매물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도 한 이거래의 급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 부분에 매물대도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역시나 지금은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조금 더 상승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큰 욕심은 좀 버리시고 오히려 빠르게 매도하셔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유가도 상승할 수 있는 이슈기도 하고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정유화학 쪽에 어떤 수급이 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가장 지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히려 여기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겠죠. 그렇죠? 수익이 나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시고요. 오히려 오늘 장에 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오늘 오히려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급등했던 종목들 빠르게 조금 청산하시고요. 이 자금을 다시 한번 성장성이 좀 있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훨씬 더 지금 같은 장에서 저렴하게 주가를 매집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 제가 종목 추천들 좀 계속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실 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좀 힘들게 오늘 장 마감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팔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단가를 낮추시면서 조금 더 매수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금 팔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는 기업들을 지금 빨리 뽑아낼 때입니다.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실적 성장주 위주의 베팅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 전문가였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